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부터 한 20번 이상의 영상을 좀 찍어드렸어요.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테슬라는 제2의 애플이다. 제2의 애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리포트가 나왔어요. 테슬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나오는데 100페이지가 넘는 리포트입니다. 좀 살펴보면서 테슬라는 제2의 애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에너지의 패권, 에너지의 장악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원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테슬라는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런데 에너지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서만큼은 정말로, 정말로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는 일단 실적 발표부터,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죠.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작년에 테슬라가 50만 대를, 50만 대를 판매를 하면서 엄청나게 화두가 됐어요. 그때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저 역시나 그때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일단 올해 2분기에만 인도량, 판매량이 20만 5천 대예요. 20만 5천 대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기본적으로 80만 대 이상은 팔 것이다. 보통의 이제 테슬라의 그런 커뮤니티라던가 혹은 테슬라를 좀 깊게 이제 분석하는 그런 자료들을 좀 보면 올해 인도량을 대략 한 95만 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95만 대.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80만 대.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올해 80만 대면 볼보를 이미 뛰어넘었어요. 볼보를 뛰어넘었고, 몇 년 내에, 이제 탑 10, 자동차 기업 탑 10 안에 이제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년 내에 겨우겨우 탑 10에 들어가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은 것이 말이 되느냐, 네,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주식이라는 것은 이 판매량, 그러니까 물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물량을 가지고 오면은 가장 싼 것들을 파는 기업들이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할 것인데, 스마트폰 시장만 보더라도 삼성이라던가 샤오미가 훨씬 더 많은 물량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압도적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이게. 테슬라의 그런 자동차 판매 수익이 28.4%입니다. 28.4%. 그리고 총 수익, 뭐 에너지 전환이라던가 혹은 태양광, 뭐 ESS 이런 것들에 대한 적자를 빼고서라도 11%의 그런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5% 내외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 5.2%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가장 잘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죠. 8.1%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는 이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용 효율성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이 기존의 내연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의 그런 전환을 함에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인력에 대한 재조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전기차 전문 기업으로서 커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일단 전혀 들지가 않고요. 특히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것들, 설비 투자가 자동차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공장들을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자동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인건비 자체가 별로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년 내에 10위권 안에 들 정도의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 실적을 봤을 때에는 도요타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략 한 2024년 정도에는 도요타를 뛰어넘는 실적으로도 전 세계 1등 자동차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연구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의 영업이익률보다 조금 더 높아질 경우, 그러니까 지금의 영업이익률이 약간 11% 내외인데 이게 15%까지만 올라갈 경우에는 저는 확실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한 판매량 증가세라던가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특히나 지금 압도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다른 에너지 관련 산업군을 보더라도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큰 수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에만 대략 한 40만 대 정도를 인도를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40만 대에서 50만 대 이상을 이제 인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일단 작년에 50만 대를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대부분을 달성한 상황이고, 올해 이제
최대 이제 한 90만 대 정도, 한 80만 대에서 90만 대 정도 인도가 가능하다면 올해에도 한 80% 정도의 이제 실적 성장이 아니라 이제 인도량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의 성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생산 능력도 이미 100만 대에 도달해 있어요. 이미 프리몬트 공장이 60만 대고요. 상하이 공장이 45만 대로서 이미 100만 대의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공급만 원활히 진행된다면 사실상 올해 90만 대 이상의 인도량은 꽤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텍사스 공장, 기가 텍사스라던가 기가 베를린 공장이 각각 40만 대 이상의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200만 대 가량의 캐파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배터리 공급량만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올해 90만 대에 내년 한 180만 대 정도의 그런 인도량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지금의 테슬라의 주가가 과연 고평가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맞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2월 달쯤에 테슬라의 이제 하락을 이제 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2라인 때, 한 2라인 때 정도, 2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주가는 지지부진했었고, 이때 당시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굉장히 좀 길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테슬라가 현재 왜 고평가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앞으로 봤을 때는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던가 혹은 실질적인 펀더멘탈을 봤을 때에는 이제부터는 다시금 주목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토요타가 전 세계 1등 자동차 기업이고 판매량도 가장 높아요. 2위가 폭스바겐인데 토요타가 대략 한 1000만 대 정도, 폭스바겐이 한 900만 대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30년도에 테슬라의 목표치는 2천만 대예요, 2천만 대. 그러니까 실적은 2024년도에 전 세계 1등의 자동차 기업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매량도 2030년대에는 도요타의 2배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 측의 의견이다. 물론 지금 정도의 이런 성장률을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저는 여기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도달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전 세계 1등의 시가총액 기업이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략 테슬라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한 50%, 매년 50%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면 2천만 대 정도는 충분히 판매할 수가 있다. 사실상 50%를 10년 동안 유지할 경우에는 3천만 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3천만 대 정도는 가능한데 사실 이런 것들이 테슬라는 결국에는 하드웨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전기 자동차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의 그런 판매량만을 놓고 봤을 때에는 하드웨어 기업입니다. 하드웨어를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증설시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제 3천만 대는 말이 안 되고 2천만 대 정도도 상당히 힘든 그런 목표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1천만 대 정도만 되더라도 이미 테슬라가 400만 대 정도만 팔아도 도요타의 그런 실적을 뛰어넘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보면은 1천만 대 정도면 당연히 이 정도만 판매하더라도 전 세계 왕자를 노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업으로 커나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자체적으로 100페이지 이상의 리포트를 발표했어요. 제가 한번 쭉 한번 봤는데 결국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사실 테슬라 모터스가 아니에요. 테슬라 모터스였지만 이 모터스라는 말을 뺐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회사라는 그런 구호를 아예 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원하는 것은 전기 자동차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뛰어넘어서 태양광, ESS, 배터리,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여기까지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를 일단 장악을 하겠다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태양광을 받으면 테슬라의 솔라 시스템을 통해서 태양광 시스템이죠. 이것을 받으면 이것을 또 테슬라 파워를 통해서 ESS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정의 전기를 충당하는 것이고 또한 이와 더불어서 테슬라의 배터리까지 이제 내년부터는 생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원래는 올해부터 계획이었었는데 이게 밀리고 있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ESS 남은 에너지를 다시금 테슬라까지 테슬라 자동차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이는 모든 에너지 비용을 영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영원으로.
심지어 자동차 충전 비용도 아예 공짜로 할 수 있도록 이 태양광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테슬라의 큰 목표입니다. 특히 이번에 AI 데이를 통해서 테슬라를 이제 차량 이상의 이제 활용도를 보여주겠다라고 밝힌 만큼 결국 이거는 자율주행 로보택시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로보택시까지 가게 된다면 다 아시겠지만 결국 테슬라 차주라면 자신이 테슬라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 때, 테슬라를 운전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로보택시를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일정 부분을 테슬라가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수수료처럼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이 테슬라가 지향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자동차를 팔아서 로보택시, 자율주행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2024년까지 완벽한 자율주행의 인프라를 갖추겠다고 밝혔어요. RSU, OBU를 통해서 완전한 인프라를 갖추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 2025년 정도를 기준으로 기술자들은 이것을 보고 있어요. 2025년 정도에 자율주행의 특이점이 올 것이다라고 기술자들은 이미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앞으로 50% 정도만 증가하더라도 여기에 대해 굉장히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의 판매량이 이제 지금처럼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연 사용자 입장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사용할 것인지 혹은 우버와 같은 그런 종합적인 플랫폼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우버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테슬라의 그런 자동차 판매량이 지금같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저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나 무엇보다 가장 주목할 점은 우버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없어요. 네,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뭐 GM이라던가 폭스바겐, 현대차, 도요타 이런 기업들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테슬라와 동일하게 발전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지금의 기술적인 속도를 본다면 테슬라가 최소 1년 이상은 자율주행 기술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아무리 빨라봐야 1년 정도 뒤에 우버의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1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히 시장을 장악하고도 남을 정도의 긴 시간이라는 점을 봤을 때에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그런 계획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량뿐만 아니라 또 배터리도 내재하겠다고 밝혔어요. 대략 한 3테라와트 정도를 이제 2030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루긴 힘들어요. 지금의 배터리 용량보다 대략 8배 정도, 8배 정도를 더 테슬라만 생산하겠다는 거 밝힌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테슬라가 밝히고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 절반은 일단 전기차 배터리로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ESS로 하겠다. 그러니까 유틸리티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기까지의 그런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ESS를 통해서 테슬라가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또 다른 이제 50% 정도 여기에 플러스 가정용 배터리까지 포함이겠죠. 여기에 대한 것들도 테슬라가 장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자체를,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테슬라가 장악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과연 이것을 좀 쉽게 흘려들일 수 있을까? 특히나 테슬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런 흐름도 저는 양호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결국 2라인 때 정도, 한 2라인 때부터 2라인 때, 그리고 1라인 때까지 대략 한 680달러 때부터 470달러 때까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괜찮은 저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었고 에너지 패권 다툼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